안녕하십니까. 연세본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정원입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인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을 가리킵니다. 이 4개의 근육은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 및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4개의 근육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파열돼 가지고 팔과 어깨에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의 손상은 어깨 관절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의 통증이며 근력 약화, 어깨 결림, 삐걱거리는 소리 등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팔의 위쪽 삼각근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흔히 팔을 위로 들어올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몸을 바로 세우면 통증이 감소하고, 누운 자리에서는 통증이 심해지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깨의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을 경우 어깨의 수동적 관절 운동은 정상이지만 능동적 관절 운동은 제한됩니다. 또한 환자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 꼭대기에서 삐걱거리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으로 불리는 동결견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운동 범위와 통증 유발 정도에 따라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구분됩니다. 4개의 근인 회전근개 파열과 염증 정도와 위치, 통증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의 경우에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등으로 증상 완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가 절반 이상이 파열되어 증상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자가치료와 보존적 요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통해 치료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비수술적 치료는 부분 파열이 발견되었을 때 수일간 안정을 취하며 통증이 사라진 후 견봉하 저맥낭의 국소 마취제 및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수 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재활 운동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술적 치료는 힘줄의 전체 두께가 파열된 전층 파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또한 활동이 많은 젊은 연령의 환자, 강한 외력에 의한 외상성 파열, 심각한 기능 이상 및 근력의 저하를 동반된 경우에서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것이 기본이고, 대부분 관절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통해 인대를 봉합하고, 상처가 작아 수술 후 빠른 재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신경차단술이나 도수치료, 그 이후에 운동치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본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원장 이홍규입니다. 척추협착증은 주로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나타나는데 5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경이 압박받으면서 신경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 일어나면 허리 그리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를 젖히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가늘어지기도 하고, 힘이 빠지고 마비가 되는 느낌 등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퇴행성으로 오는 척추관 협착증 이외에도 특징에 따라서 선천성, 발육성, 후천성 등 척추불령, 척추전방전이증, 외상형 등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 청취입니다. 먼저 환자의 주증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협착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인 신경이성 파행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경이성 파행이라는 것은
보행을 하면 할수록 하지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보행 시 나타나는 환자의 증상을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분석합니다. 추가적으로 방사선 검사와 전산화 촬영, CT, 또 MRI 등의 검진을 통해서 척추관의 형태, 크기 등 정확한 병리 소견을 파악하여 진단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급격한 증상의 악화나 기능의 저하는 드물기에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보존적 치료 방법에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보조기 등을 통한 재활치료, 그리고 소염 진통제, 항우울제, 칼시토닌, 유발점 주사 등의 약물치료, 초음파, 전기자극치료, 열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급격히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대소변 기능이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신경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가 아니면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는 수술은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경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또는 보존적 치료로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장애와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근골격계 질환들은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악화되면 기능성 장애를 동반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과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